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스캇 휴스턴이 말하는 리보세라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좀 이제 기전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과거 자료입니다만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HLB 연구소장은 아닙니다. 스캇 휴스턴은. 이제 지금 이분은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MBQ 이제 파마 여기에 지금, 이제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리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관련되는 부분 쪽에 있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이 IND 이제 관련 일상 관련되는 부분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면서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이 스캇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잘 알다시피 이제 위암 관련되어서 리보세라닌 관련된 어떤 3상의 어떤 이 NDA 신청과 임상의 결과 이후 굉장히 좀 중요했던데 이 이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끝나서 그 뒤에 이제 뭐 이 다른 쪽에서 뭐 부사장도 하고 여러 이제 곳에서 여전히 빅파마 쪽에서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진두주의하는 뭐 과거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뭡니까 이 글리백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이제 성인 물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여를 했던 굉장히 실력파 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HLB하고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좀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지난 내용입니다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도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이제 본사가 유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지사고 지금은 이제 그 본사가 뉴저지 쪽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옮겼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가 이제 보스턴을 중심으로 바이오밸리가 있고 서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샌디에고 이런 쪽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바이오 벤처도 많이 있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이제 사실은 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 다 이제 사실은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된 어떤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1970년도에 80년대 이렇게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노벨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된 게 이 글리백입니다. 노바티스의 글리백이 나올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보통 여러분들이 FDA 이제 승인하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글리백은 임상 단계에서 너무나 이제 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FDA가 그냥 자청해가지고 빨리 승인해 줍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돌풍을 일으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던 흐름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폴첸이 암제의 수소경은 폴첸이 이제 개발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핫합니다만 기저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면역항암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게 반응률이 낮지 않습니까? 이 반응률을 높여야지만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 표적항암제의 어떤 역할, 특히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님도 여러 논문이나 임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서 그냥 뭐 수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2014년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미 아이탄으로 누적으로 1조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당시는 사실 뭐 리보세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 테라페틱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표적항암제 이전에는 세포독성 항암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암 환자가 가게 되면 초기는 대부분 이제 수술하는 것이 가장 맞겠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간 이식이라든지 간절제라든지 이런 게 초기에 되면 가장 이게 효과적인데, 보통 이제 기저 질병들 뭐 이 간경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보통 발견이 되면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식이 어려운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치료 옵션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어떤 혈액도 많고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신치료제 발전이 굉장히 많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간에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의 이제 그 발생보다는 이 전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관 생성이죠. 그러니까 혈관 생성은 고혈압 같으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암의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특히나 이제 베제프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1, 2, 3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멀티 기준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 소라테닌이나 렘바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용화를 해보니까 독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선택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를 이제 차단하니까. 근데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제 선택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혈관 내피 어떤 신생혈관에 그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타켓을 정확하게 때리는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적항암제가 이게 내성이 어느 정도 쓰면 생기거든요. 암이 이제 돌연변이를 많이 하니까. 근데 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캇 휴스턴도 그 당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항체 치료제 형태에서 이거는 이제 세포 밖에서 이제 세포막 밖에서 이제 그 블라킹을 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그래도 이 단일 타켓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일단 기전 자체가 다르고, 이미 아바스틴은 뭐 휴미라보다도 한참 좋을 때는 1등도 하고 그랬던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모달리티가 일단 다른 형태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 거고, 약가도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케미컬 아프면 일단은 약가가 굉장히 산 거. 약가가 사다 비싸다 이걸 FDA가 이렇게 뭐 이렇게 승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FDA는 약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고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약의 편의성은 이 제형에 따라서 동일한 약제라 하더라도 10분의 뭐 10배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맞느냐, 클리닉을 맞느냐, 집에서 맞느냐, 그게 한국하고 이제 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라든지 이제 의사 입장에서 처방을 할 때 이런 어떤 제형의 어떤 편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비교해 보면 기존에 나와 있던 1차 치료제 4개 대비해서 굉장히 일단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맘도 같은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뭐 영업 OP 마진이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의료진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전을 소개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암세포라고 생각해 보면, 암세포가 이렇게 계속 커지기 위해서는 요 주변에 초기에 이제 암세포가 작을 때는 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정 부분이 커져야
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신생혈관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렇게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배제프입니다. 요 이제 성장 인자를 암세포가 이제 혈관 쪽으로 이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혈관 내피세포 요쪽에 이제 수용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배제프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를 암세포의 어떤 이제 이런 그 배제프가 가서 결합해서 이렇게 혈관을 하는데, 이걸 이제 블라킹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블라킹 하는데, 그걸 이제 세포 안쪽에서 배제프2를 딱 타켓을 해가지고 이제 이 티로신 키나제가 그 인산화 작업을 못하게끔 블로킹을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설명하면 안에서 그러면 이제 핵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런 그 세포 내 전달을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세포막 쪽에서 세포 내부에서 이 블로킹을 하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 요 밖에서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바스틴은 밖에서 이게 그 결합을 못하게끔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세포 쪽으로 뿌리면 이게 날라오는 걸 마치 이제 하늘에서 하이제킹 하듯이 딱 항체가 딱 막아버려요. 여기 못 붙게끔. 예, 그러니까 요 수용체에 도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도킹이 되어서 이게 이제 뭐 다이머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막 안으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요렇게 이제 P라고 하는 게 인산화인데, 요 인산화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산화가 되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중간 단계에서 딱 가로채 버리는 거죠. 요 아까 여기 있지만 요 인산화 과정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P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ATP가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발생해서 ADP로 바뀔 때 이 인산기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신호 전달이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요거를 블락킹 하는 거예요. 예. 요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형암들이 신생혈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 그게 리보세라님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이제 그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대비해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것이 이런 선택적인 부분, 뭐 그 다음에 내성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 다음 면역관문 억제제에 관련되는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여러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차원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논문이나 학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상업화에 대한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HLB가 12년 동안에 했지, 없었으면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